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올해 37살입니다. 지금까지도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 딸은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진실을 말합니다. 제 딸은 2020년 6월 단 3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딸은 32이었고 지금은 37이 되었습니다. 짧은 만남에 결혼을 결정한 딸의 선택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좋아 보이니 축복해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믿고 보내줬습니다.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었죠. 그 남자는 당시 30, 제 딸은 32이었습니다. 딸은 공부도 잘했고 좋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연봉도 남편보다 높았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한 게 없던 아이였습니다. 상견례 때 양가 어머니들만 참석했는데 양가 합의하에 집은 딸이 살고 있던 전세 빌라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예단과 예물 없이 간소하게 하자고 했고 우리 가족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밥을 싸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고맙다 생각했는데 며칠 후 갑자기 김밥 재료값 20만 원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는 요구였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제가 2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단은 주고받지 않기로 했는데 시어머니는 말을 바꾸며 우리 친척들 눈이 있는데 너무 적게 받을 수 없다고 하셨고 500만 원으로 정했던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올리셨습니다. 결국 딸을 돕고 싶었던 마음에 급히 돈을 마련해 2천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때라도 딸의 결혼을 다시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딸이 행복하게 살길 바랐기에 참았습니다. 결혼 후 딸 부부는 양가에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나서 딸과 사위는 먼저 저희 집 친정에 들렀고 그 다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딸아이가 예의가 없다며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신혼여행 후 친정에 먼저 들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서 하나로 예의가 없다며 분노하셨고 이딴 식이면 친정에는 절대 못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시댁을 무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며 마치 본인이 무시당한 피해자처럼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 집과 시댁 모두에 한 번씩 공평하게 인사를 갔던 것이었고 딸이 친정에 더 자주 간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했니? 그 말을 들은 딸은 너무 놀라고 상처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재산이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 겉보기뿐인 허상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18억짜리 아파트라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매입한 집이었고 그마저도 근저당 3억, 2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기 1년 전 11월에 매매한 집이었습니다. 딸은 시댁의 여유 있는 삶도 믿고 결혼했지만 알고 보니 허세와 가장이 만들어낸 무리한 포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댁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주겠다며 학가를 제안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딸 부부가 독립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의 끈질긴 설득과 압박에 딸은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딸이 전세금 1억 9천만 원 중 대출금을 제외한 9천만 원을 시어머니가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이건 대출금 상환해야 돼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서운하다며 화를 내고 며칠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결국 딸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9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돈으로 시어머니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딸에게는 이 사실을 절대 친정에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입막음을 시켰습니다. 시댁은 딸이 친구도 못 만나게 했고 친정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딸의 주변 모든 관계를 차단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산후조리원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산후우울증이 심해졌고 아기를 던지고 싶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서 조리를 하게 되었지만 저는 그때 고관절 수술 2개월 차였기에 친동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이 상황을 두고 딸이 아기를 포기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딸이 아이를 안으려 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내가 안으면 안 돼. 내가 안을 거야 라며 말렸다고 했습니다. 점점 딸은 아이에게서 멀어졌고 그 대신 집안일만 전담하게 됐습니다. 퇴근 후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모두 도맡아 했지만 딸은 살림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생 때부터 공부만 해왔던 아이였기에 서툴 수밖에 없었죠. 그걸 빌미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감시하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도 전화를 걸어 야, 비누 거치대 안 씻었지? 설거지 왜 이따위로 했어? 왜 살림을 이렇게 못해? 딸은 자존감을 잃어갔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월급 통장을 가져가 딸 명의 통장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통장으로 나눠 입금하게 했습니다. 딸이 항의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 너 돈 번다고 유세하니? 우리 아들이 더 나은 여자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은 이혼해도 양육비 100만 원이면 돼. 그리고 얼마 전 시어머니가 딸을 밀치고 발로 차며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욕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단지 며칠 전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막 들어오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시어머니한테 머리를 맞았어.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에서 딸을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딸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은 무섭다고 말하면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시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서 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딸의 결심에 저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는 거기 두고 올 수 없어요. 딸이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자 왔네. 가족은 안 왔어. 말투는 평온했지만 묘하게 따가운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들 너만 힘든 줄 아는구나. 말없이 집 나간 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야. 그 말에 딸은 고개를 떨궜고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소리나 위협이 없었지만 딸은 그 공간 속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거실 안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엇박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가. 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했어. 말끝마다 감정이 격해졌고 딸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입을 다문 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딸에게서 들은 저는 너무 늦기 전에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딸은 움츠러들었고 그 공간은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딸아이는 마침내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위 하나 잘 만났다고 믿었던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은 제 딸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어서 참고 또 참은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딸은 지금 아이와 함께 새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로서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든 아니면 법의 심판이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가족입니다.